어제에 이어 오늘도 쇼츠 영상에서 김어준의 몰빵론을 조명할 계획입니다. 네, 몰빵론. 2020년 총선 때 김어준이 제기한 것이죠. 쪼개지면 진다고, 표는 이기는 곳에 모이니 단 하나의 번호로 몰빵해야 한다고, 열패감이 퍼지면, 질 수도 있다는 열패감이 퍼지면 투표장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그게 선거를 진짜 지게 만든다고. 그게 한마디로 열린 민주당을 찍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만 찍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김어준의 논리는 단순했고 단호했습니다. 분산은 패배요, 집중만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년 뒤 똑같은 김어준의 입에서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고 조국신당은 조국신당의 길을 가자고, 따로 가서 파일을 키우고 나중에 국회에서 만나면 된다고. 이번에는 분산이 패배가 아니라 확장이고 몰빵이 아니라 각자 최선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은 민주당이 야당이었습니다. 윤석열 폭압적인 독재 정권이 어떻게든 민주당을 선거에서 지게 만들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분산해도 된다, 이 주장을 편 거예요. 몰빵론 어디 갔습니까? 이게 정말 상황 변화에 따른 전략의 진화일까? 아니면 띄우고 싶은 대상이 바뀌니까 논리도 함께 바뀐 것일까? 2020년에 민주당은 이낙연이어서 이낙연을 밀고 싶어가지고 몰빵론을 얘기하고, 2024년 민주당 대표가 간판이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 이 대통령 밀기는 껄끄러우니 그래, 조국을 믿자. 조국 말 잘 듣고 또 친문의 후계자니까. 그래 보입니다. 후자 같죠? 2020년에는 분산이 밴드웨건을 깨뜨리는 제로섬이었고 2024년에는 분산이 억울함을 보태주는 정의의 통로가 된다고 말했어요. 억울함, 조국의 억울함을 말하는 거지요. 같은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처방은 정반대입니다. 자, 김어준은 결국 일관된 원칙이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있는 것은 언제나 지금 키워야 할 세력뿐입니다. 2020년에는 이낙연의 민주당을 키워야 할 대상으로 봤고 2024년은 조국의 신당을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선거 공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친문을 규합하고 조국을 띄우기 위한 선택적 적용 논리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이 조국을 띄울 때입니까? 친문을 띄울 때입니까? 조국, 친문 좋습니다. 그쪽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 정치적 선택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야 할 때 아닌가요? 전략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대통령 당선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조국을 민다? 게다가 대권 주자로? 이 정신이 바로 바뀐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김어준이 하는 말마다 추종하고 응원하고 그러십니까? 이젠 좀 헤어나오십시오. 김용민 안 좋아해도 됩니다. 그냥 안 봐도 돼요. 그러나 김어준의 이런 일방적이고 자기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에 쉽게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거기서 헤어나오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김어준을 알면 더 많이 알겠죠.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정치평론이라면 예측이 틀렸을 때 책임을 져야 하고, 전략이라면 기준이 일관돼야 하겠죠. 김어준의 발언들은 늘 그 순간에 대의로 정당화됩니다. 앞뒤가 달라도 그때 맞고 지금은 다르다, 이 말로 넘어가지요. 그렇게 유권자에 대해서는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그때그때 동원되는 수단에 불과해집니다. 김어준을 따르다가는. 왜 바보가 됩니까? 돈을 쓰고 그리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왜 바보가 돼요? 정치 행위를 하면서도 끝까지 평론가의 가면을 벗지 않고 있는 김어준, 위험합니다.
지금 그가 일개 유튜버로서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민주당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당대표를 조종해서 말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대요. 그건 본인 얘기죠. 주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원들이 또 자기와 함께 손맛 잡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을 무릅쓰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밀어붙이는 독재형 정치인이 아니에요. 근데 청청래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김어준 때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유튜버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유튜버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면도 있지만 우리 유튜버들이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갖고 여러분에게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까? 뭐 한 표라도 받고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정당이 원래 해야 할 기능, 의제 설정, 갈등 조정, 책임 있는 설명, 조직적 수기, 이 기능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김어준이, 고성국이 판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정당의 기능이 많이 약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고성국이 판치는 건 이해가 돼요. 국민의힘 자체가 내란 이후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민주당은 왜요? 왜 그렇죠? 집단적 합의, 집단적 수기, 여기에 익숙한 당원 주권 정당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김어준이 이 틈을 파고들어서 당원들 머리 위에서 마음껏 권력을 농단할 수 있습니까? 정당이 튼튼하면 외부 스피커가 참고 수준에 머무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위험해요. 특히 김어준 총수 2020년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 만들었죠. 자, 당시 열린민주당 출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공천에 관여도 했고 그렇게 공천된 사람을 밀어준 것이 바로 김어준이라고요. 양정철과 함께.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정당이 유튜브를 무시 못하는 이유 알만합니다. 충성도 높은 핵심층을 묶어서 당 지도부 의원에게 즉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개별 의원은 당의 장기 이익보다 내 지역, 내 팬덤의 단기적 지지, 이것이 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당의 집단적 판단이 아니라 스피커의 프레임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당 내부의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고 유튜버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선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유튜버 여러분 어디까지 믿으시겠습니까? 어디까지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숙제입니다. 이 숙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